안녕하세요. 백세의 책갈피 실제 사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날에 손주와 떡국 한 그릇 먹어본 적 없다는 송정자 씨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세요. 올해 설에 손주들 세뱃돈 주셨나요? 전 올해도 얼굴도 못 봤습니다. 매년 세뱃돈으로 빳빳한 지폐를 준비해 두는데 모두 소용없었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준비해서 주는 푼돈이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언제부터일까요? 내가 우리 아들을 이리 그리워하고 손주에 사무치게 된 게 말이죠. 아마도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우리 아들은 참 잘생겼었습니다. 남편과 나를 보면 고개를 갸웃할 정도로 반듯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탤런트 같기도 하고 정말 부잣집 도련님 같았습니다. 그뿐인가요? 공부도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주위에서 칭송이 자자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공단에 있는 금형 공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식당 일을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모시고 아들 데리고 좁은 집에서 살림은 어려웠지만 잘난 아들 하나 보고 정말 열심히 저축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들은 학원 한번 보내지 못했는데도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가난했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아들이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경사였지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서울에 방도 얻어주고 생활비 학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네요. 그런데 남편 회사에 아들의 합격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십시일반 축하금을 보태주더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이 서울에 계신 회장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나 봐요. 남편도 회장님은 멀리서조차도 뵌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친히 현장으로 남편을 찾아와 격려해 주시고 격려금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들을 회사로 초대하셨어요. 그렇게 뵙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성실하게 회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셨다며 아버지를 꼭 닮아서 훌륭하게 자랐다고 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 집으로 와서 딸의 과외 수업을 하라시더군요. 용돈벌이는 될 거라면서요. 서울로 간 아들은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공부도 바빴고 따님의 성적도 올라서 회장님 댁에도 자주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용돈을 많이 받아서 생활비는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사는 곳도 좋은 오피스텔을 얻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회장님 덕에 여유 있는 대학생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저는 열심히 일해서 둘이 살아갈 작은 빌라도 마련했습니다. 아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의사가 되어 자기 앞가림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분수에 맞게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처음부터 일이 되려고 그랬던 걸까요? 아들이 회장님 댁 딸과 결혼을 하겠답니다. 회장님 따님이 우리 아들을 무척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공부 가르치면서 정도 들었고 따님이 대학생이 된 뒤로 사귀어 왔다는군요. 우리 사정에 누구와 결혼해도 기우는 결혼이 되겠지만 회장님 댁과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남편이 모시던 회장님, 아니 막말로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우리 집은 그 댁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결혼을 찬성하신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날 아들이 집으로 모시러 왔는데 좋은 차를 타고 왔더군요. 장인어른께서 주신 차라고 합니다.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아들의 앞길이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열리는 거라고
혼자 위로하며 마음을 단돌이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가씨와 사부인을 그날 처음 뵈었습니다. 정말 공주 같은 아가씨와 귀부인이시더군요. 결혼식부터 신혼집까지 모든 걸 다 알아서 할 테니 참석만 해주시라고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들은 잘된 일이라고 하는데 아들 결혼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가 뭐 그리 신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이 그 댁에 장가든 게 10년입니다. 그 사이 손주를 둘이나 보았지만 손주 얼굴을 모르겠습니다. 백일잔치와 돌잔치 그 외 몇 번 만나본 게 전부입니다. 아들은 철저히 그 집의 사위로 살아갑니다. 장인어른의 듬직한 맞사위로 며느리에게는 능력 있고 다정한 남편 역할에 충실합니다. 며느리의 존재는 한 달에 한 번 통장에서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생활비는 거르지 않고 며느리가 넣어주더군요. 10년 동안 어버이날 두어 번 그리고 생일날 두어 번 본 게 전부입니다. 손주들도 그때 봤습니다. 집에 온 것도 아닙니다. 집이 좁다고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만난 게 전부입니다. 명절에도 그 댁은 가족여행을 가서 빠지기 어렵답니다. 가족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게 회장님의 생각이시라 가족여행은 무조건 참석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 손주들은 만나도 어색해하고 손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면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손주들이 알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따로 계실 테니까요. 얼마 전부터 아들이 가끔씩 혼자 방문합니다. 눈치를 보니 며느리와 아이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오는 듯합니다. 그럼 와서 며칠씩 지내고 가는데 아들이 외로워 보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이들 사진도 보여주고 아이들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무척 잘하고 영특하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꼭 우리 아들 어릴 적 얘기 같은데 만날 수가 없다니 속상합니다. 얼마 전 늦은 저녁에 아들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저녁도 안 먹었는지 그 어릴 적 질리게 먹던 비지찌개를 찾더군요. 남편이 나가서 비지를 사오고 부랴부랴 저녁을 차렸는데 그 어릴 적처럼 밥을 두 그릇을 뚝딱 합니다. 눈물을 애써 감추었답니다. 손주들을 물어보니 사돈댁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고 하더군요. 요번 설에는 아이들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의 영어학교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영특해서 사돈어른이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네요. 설 연휴에는 본인도 따라서 미국에 들어가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이 다른 세상 사람 같습니다. 그냥 다른 집들처럼 가끔 손주들 보고 웃으며 지내고 싶은데 그건 저의 바람이겠지요. 그저 우리 아들 앞길에 우리 부부가 누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지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만히 앉아서 손주의 사진을 보고 있자니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손주님입니다. 라던 어느 유명한 재벌 사위의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 얘기가 제 얘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오늘 백세의 책갈피 실제 사연에서는 손주가 보고 싶어 가슴 아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연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